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밥수학입니다. 오늘은 중1-1 유리수의 계산 제1강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시간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해서 수학의 내용이 달라지는 그 첫째가 수의 범위가 음의 유리수로 확장이 된다고 했었죠. 당연히 식의 계산도 그 연장선에서 음의 유리수를 포함한 식의 계산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덧셈, 뺄셈을 공부하고 다음 시간은 곱셈과 또 차례로 나눗셈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덧셈을 보면요. 부호가 같은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1번, 2번은 부호가 같은 수의 덧셈입니다. 부호가 같은 수는 절대값 5, 절대값 3. 그러면 절대값 합이 8이죠? 공통의 부호를 붙인다. 역시 부호 같은 두 수의 덧셈이죠. 절대값 5, 절대값 3, 절대값의 합이 8. 공통의 부호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3번, 4번은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의 덧셈입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5, 절대값이 3, 절대값의 차, 즉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5에서 3을 빼니까 2가 되죠. 그리고 절대값이 얘가 크니까 얘의 부호를 붙인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5, 절대값 3, 5에서 3 빼면 2. 그런데 절대값이 큰 값이 마이너스 5니까 이 부호를 붙인다. 문제 1번이 정수의 덧셈이라면 문제 2번은 유리수의 덧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1번, 2번은 부호가 같은 것끼리. 절대값, 절대값 이런 거 문제가 안 되죠. 6.5 플러스 6.5 역시 마찬가지. 절대값, 절대값. 그러면 절대값이 3분의 2죠. 절대값이 5분의 2예요. 이걸 더한 다음에 공통의 부호 통분하면 15분의 13이 되는데 공통의 부호 이제 다른 부호 한번 해볼까요? 다른 부호는 절대값이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큽니다. 빼줘요. 차니까. 그리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이걸 붙여준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플러스 12분의 1. 또 한 번 더. 절대값 2분의 5, 절대값 3분의 4. 그래서 절대값이 큰 수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를 뺍니다. 이게 차가 될 테니까. 그리고 절대값이 큰 수, 얘죠? 얘의 부호를 붙인다. 통분합니다. 음수부호. 자, 유리수의 덧셈, 자, 알겠습니까? 유리수의 덧셈이 이루어져야 다른 것들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도록 하고요. 덧셈의 계산 법칙을 보면 덧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있습니다. 교환법칙이란 말 그대로 두 수를 위치를 바꿔서 더해도 같은 값이 나타난다. 어렵지 않죠? 교환, 바꾼다. 또 하나가 덧셈의 결합법칙입니다. 결합법칙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루어질 때 앞에 두 개를 먼저 더하고 뒤에 것을 더한 값이나 뒤에 두 개를 먼저 더하고 앞에 거를 더한 값이나 값은 같습니다. 즉 이렇게 결합해서 구한 것과 이렇게 결합해서 구한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덧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나타나지만 뺄셈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덧셈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문제 3번을 풀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세 값이 주어졌을 때 우선 요렇게 모아서 부호가 같은 것끼리 먼저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뒤로 뺍니다. 따라서 기억은 위치를 바꿨다. 교환법칙. 두 번째, 그래서 위치를 바꿨는데 이렇게 묶었다. 결합해서
얘들을 먼저 처리하겠다. 결합법칙. 선생님 그냥 이대로 두고서 계산하면 안 되나요? 물론 됩니다. 여기서 목적은 결합법칙이 뭐다라는 계산법칙을 알려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초보이기 때문에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합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처리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통해서 얘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6분의 8 해서 디귿은 6분의 13 다시 마이너스 6분의 9 그러면 6분의 4가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 3분의 2 문제 4번을 보면 이제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처리해 보시오 그 얘기입니다. 자, 부호가 얘 둘이 같죠? 그러면 이 있는 그 위치 그대로 이렇게 위치가 그대로 지켜져 있으면 그냥 이대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결합 법칙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 중괄호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결합 법칙이 일어났다는 것만 파악하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6분의 15 마이너스 6분의 15 마이너스 6분의 28 다시 통분합니다. 6분의 14 따라서 절대값이 얘가 더 크죠? 절대값에서 절대값을 빼줍니다. 6분의 28에서 6분의 14를 빼면 6분의 다시 14 그리고 절대값 큰 수의 부호를 붙여준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하분수로 나타나는 거 이거는 초등학교 때와 똑같습니다. 2번 위치를 바꿔줄 수 있겠죠? 그리고 결합법칙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을 땐 이렇게 중괄호로 나타내고 통분하게 되면 6분의 4 그러면 6분의 9 약분해서 6분의 9는 2분의 3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르죠? 그럼 당연히 0이 이렇게 유리수의 덧셈과 그 덧셈의 계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살펴봤는데요. 바로 유리수의 뺄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뺄셈,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이 말 역시 문제를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요령으로 바꾸느냐? 플러스 2 이 뺄셈 뒤에가 플러스면 이 두 개의 부호와 기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구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부호가 다른 덧셈이니까 절대값 큰 데서 작은 데를 뺀다 4 절대값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부호가 뺄셈으로 같을 때는 둘 다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즉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준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그러면 절대값끼리 더해서 그 부호를 붙인다. 역시 뺄셈이에요. 뺄셈은 덧셈으로 바꾼다. 어떻게? 기호와 부호를 바꿔서 절대값 2, 6, 8 그 절대값의 부호를 붙인다. 마이너스 2 덧셈으로 바꾸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꾼다. 역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절대값 큰 데서 작은 데를 뺀다. 6에서 2 빼면 4 그리고 절대값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원칙적인 풀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문제를 대체로 다 풀고 나면 좀 더 간편한 방법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계산식을 구하시오. 원점에서부터 4로 갔다가 마이너스 3으로 가게 됐을 때 이것을 나타내는 계산식은 무엇인가? 그 얘기겠죠? 다시 수직선을 잠깐 살펴봅니다. 기준이 되는 값 0, 원점이라고 했죠? 오른쪽은 양의 방향, 증가 방향.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큰 값이 되죠? 거기에 반해서 원점의 왼쪽 방향은 음의 방향, 다 음수예요. 감소 방향. 멀면 멀수록 작은 값이 된다. 이런 수직선의 성질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원점으로부터 증가됐다가 감소하는 이런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는 겁니다. 그러면 4가 증가됐으니까 플러스 4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0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0을 더하는 것은 값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그리고 음의 방향이에요. 0이 기준이 될 때는 양수냐 음수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양의 방향, 증가 방향, 음의 방향, 감소 방향일 때는 0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수직선 위의 값이라도 다 성립합니다. 따라서 0에서부터 4가 증가됐다가 이제 감소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감소 방향은 음의 방향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7만큼 감소됐겠죠? 뺄셈은 덧셈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어떻게? 기호와 부호를 바꿔서. 그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3. 절대값 큰 수에 부호를 붙인다.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위치에 도달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식을 세워도 정답입니다. 자, 문제 3번을 통해서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덧셈과 뺄셈이 혼용되어 있죠? 결국은 가장 원칙적인 유리수의 덧뺄셈은 전부 다 덧셈으로 바꿔서 풀자 그 얘기입니다. 덧셈으로 바꾸고 덧셈으로 바꾸고, 우리가 배운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그려서 두 개 묶어서 해도 되는데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그런 과정이 다 생략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을 배워본 적이 있나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 킥판 가지고 시작하죠? 자유형을 배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구분 동작으로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나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작이 나오는 것처럼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보여준 것은 그런 원리가 숨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이 운용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처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절한 생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플러스 7이 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역시 이 두 개를 처리하면 절대값 큰 데서 작은 데를 빼니까 5, 절대값 큰 수의 정수의 덧셈 뺄셈 혼합계산이 1번이었다면 2번은 유리수의 덧셈 뺄셈 혼합계산입니다. 요령은 다 동일합니다. 뺄셈은 덧셈으로, 뺄셈은 덧셈으로. 다 음수죠? 그러면 결합법칙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개를 다 묶어서 처리하면 됩니다. 우선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0분의 15, 마이너스 20분의 4, 마이너스 20분의 14, 20분의 10. 이 전체는 마이너스 20분의 부호가 다 똑같으니까 다 더하고서 음수부호 붙이면 되죠? 33. 절대값이 큰 값에서 절대값 작은 값을 빼주고 절대값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괄호를 생략한 식의 계산은 이 식을 다시 이런 방법으로 덧셈으로 다 돌려줘서 이해를 하라 이 소리입니다. 왜? 우리는 초보라서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7
마이너스 12. 그럼 다시 절대값 큰 데서 절대값 작은 값을 빼고 절대값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동일합니다. 이러면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 값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1번, 2번과 3번, 4번이 동일한 문제인데 이 1번, 2번은 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이고 3번, 4번은 괄호를 생략하고 나타낸 식입니다. 두 식이 다 식도 같고 값도 같게 나오도록 일부러 비교해서 보여주려고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5번, 6번을 원칙적으로 식을 세우는 방법과 일반적으로 풀이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두 가지를 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덧셈으로 고쳐서 풀이한다는 걸 이미 배웠죠? 이렇게 해서 덧셈 플러스 양수는 플러스 13이 있고 이건 다 음수죠? 이거 세 개를 결합법칙에서 묶습니다. 그러면 부호가 다 똑같으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16이 될 테고 또 절대값이 큰 수에서 절대값 작은 수를 빼주고 절대값 큰 수에 풀어 붙인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익숙해지면 저 괄호를 오히려 다르게 풀어줍니다. 어떤 상태? 마치 3번과 4번 상태로. 이 상태에서 초등학교 때와 다른 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3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음수 3개, 양수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원칙적인 덧뺄셈을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양수, 음수라는 말에 양, 이걸 동양철학에서 남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음수할 때 음은 여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선생님도 양수를 남자 수, 음수를 여자 수라고 보자는 거예요. 여자가 4명, 여자가 5명, 여자가 7명 있습니다. 여자가 몇 명 있죠? 여자가 16명, 남자는 13명. 누가 더 많습니까? 남자, 여자 중에서 여자가 더 많죠? 몇 명 더 많아요? 3명 더 많아요. 여자가 3명 더 많다. 이런 계산이 월등하게 편하고 쉽습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는가요? 덧뺄셈의 원리를 먼저 익히려는 목적에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학생들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방식대로 결국은 다 정리해서 처리합니다. 6번 같은 유리수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앞에 나타나는 양의 번호 생략합니다. 유리수도 정수에 준해서 남자수, 여자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 통분합니다. 최소 공배수가 30, 30분의 15, 3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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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남자라고 봤을 때 남자가 30분의 35, 여자는 30분의 43. 누가 더 많죠?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30분의 8 마이너스 15분의 4. 항상 기하분수 나타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누구나 되는데 얼마나 빨리 저런 자연스러운 계산이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수업 또는 문제집을 통해서 계산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아둔 것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완전하게 치료하지 않고 대략 치료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그 부위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잘 알고 있죠? 공부도 똑같습니다. 계산 확실하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계산력은 수학 공부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덧셈, 뺄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곱셈, 나눗셈일 때 조금 천천히 곱셈 따로, 나눗셈 따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유리수의 곱셈 공부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